처벌하는 살인죄 처벌하는 산재법을 제정하는 산재법을 제정하는 공간권을 쟁취하자 공간권을 쟁취하자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기아 소아리 공장에서 여기까지 오늘 그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내일인데요. 4.28 오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먼 길 와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앞에 정리하는 동안요, 우리 나와주시죠. 예. 우리 기존에 우리 추모문화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집회나 아니면 노래 공연 뭐 이렇게 그런 중심이 아니고요, 인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요새 한참 뜨고 있는 한 1년 됐죠? 이게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나는 꼼수다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전보건에서도 이 팟캐스트 방송을 작년에 시작한 게 있어요. 나는 무방비다 이런 걸로. 예? 나는 무방비에 빠져있다 그래갖고 나는 무방비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모문화제를 이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나는 무방비다 공개방송 컨셉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앞쪽에 좀 나와주셔서 앉아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스트분들 나오세요 얼른. 예. 이게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래가지고 야외에서 이 팟캐스트 방송 이런 식으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뭐 우리 시민들하고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홍 씨 잘 들리나요? 이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너 거기 앞에 앉지 말라잖아. 부장님, 우리 소리가.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 얼른 주시고요. 맞지? 너 맞지? 근데 이쪽에 앉아도 괜찮겠죠? 그래요. 앞에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이 팟캐스트 추모제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나는 무방비다 팟캐스트 방송이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어요. 예, 아프리카 아시나요? 아프리카? 예. 그래서 여기 많이 못 오신 분들이 아마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 아프리카 방송에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나 아니면 나는 무방비다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할 수 있으시거든요. 아마 거기에 그 방에 아마 수천 명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믿으시죠? 우리 양상봉. 믿습니다. 네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임준 선생님, 진중한 남자. 네? 목소리 나오나요? 여기 진중한 남자라서 목소리도 작아요. 이제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진중한 남자 임준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위험 제로 방송 전국 방박 골골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그날까지 위협받는 것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무방비다는 계속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닝 방송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죠? 예, 네, 1년이나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근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년이나 됐어요. 그 1년 만에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이 야외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게스트분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가 할게요. 우리 아십니까? 팟캐스트 방송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팟빵이라는 데가 있어요. 팟캐스트 방송 그 서버인데 팟빵에 정식 등록된 팟캐스트 방송이 놀라지 마세요. 5,476개예요. 네? 5,476개. 그 중에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야외, 그것도 이 종로 한바닥 이 보신각 앞에서 야외 공개 방송하는 팟캐스트 방송은 몇 개다? 유일하다. 없어 이런 미친 짓 하는 팟캐스트 방송. 참 놀랐습니다. 예. 그런 게스트로 나와주신 분들도 대단해요. 예? 저기 우리 임준 선생님은 왜 오늘 나오셨는지 아세요? 저 요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건 역사상 국내 유일 건강권 팟캐스트 방송 1회 게스트였어요. 예. 무슨 정신으로 그때 나오셨어요? 예,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1회 게스트. 그때 그 소감이 어땠습니까? 진행하시면서.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참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안전보건이나 이 산업재해라는 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산업재해 환자나 가족, 친지 중에 산재 당하신 분들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쵸. 이게 산재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도, 자신의 문제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사태라고 하면 이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네? 이것도 파운드입니다. 방송하는데 이거 이 사태. 하지만 제가 듣기로 야외 공개 방송 치고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저 뒤에까지 합치시면 한 20분 이렇게 앉은 야외 공개 방송 없었어요. 제가 뭐 다른 방송을 까는 건 아닌데 환경정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저기 우리 삼성 백혈병 우리 반올림 분들 계시는데 삼성과 맞짱 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반올림 분들. 저분들하고 비슷하게 팟캐스트 방송 중에 삼성과 맞짱 뜨겠다 그래서 만든 게 그 환경정에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 저도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미쳤군요. 방송을 했는데 야외 방송 했는데 그때 몇 명 앉았다고요? 앞에? 한 3명. 네, 3명 앉아서도 했대요. 뭐 저희들은 벌써 한 20분 되시니까 뭐 성공한 겁니다. 저희들끼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건 그렇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우리 팟캐스트 방송 나는 무방비다 여기까지 왔고요. 메인 오늘 이 추모 문화제의 메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잘 해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좀 앞에 좀 제가 떠들었는데요. 좀 진중하게 오늘 추모하는 날이니까 진중하게 정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시작하면서요. 네. 박수 쳐야 됩니다. 뭘 또 박수 쳐요? 맨날 박수 쳐.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네, 고맙시죠? 카메라 찍어줘야지. 네네. 고맙습니다. 힘이 펄펄 나네요. 자,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임준 선생님께서, 진중한 우리 임준 선생님께서 428, 추모제 유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민추모회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시민추모회가 주최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이제 올라가면 이제 96년에 이제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모를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서왕설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력한 이제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3년도에 태국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스 바트 인형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요. 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려고 야간에 일을 시키려고 이제 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일하다가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그제 신문 보시 아시죠? 방글라데시에서 또 이제 수백 명의 그 여성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8층짜리 건물인데 원래는 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8층 올렸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전날 또 노동자들이 금간 걸 알고 여기 금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집권 여당의 또 사장이 집권 여당의 또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일을 해야지. 그래서 또 건물이 무너져서 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2011년에 40개가 넘는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시민추모위원회를 이제 결성하고 오늘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있습니까? 우와, 이게 웬일이에요? 원래 말을 길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옛날에? 네, 방송상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래서. 예. 뭐 아시겠지만 저희 나는 무방비다 방송이 1년 됐는데요. 저희 원래 녹화는 이 골방에서 해요. 또 돈도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 임원 소장님실 평소 회의하는 그 회의 탁자에다가 방송할 때만 이렇게 올려놓고 하거든요. 근데 야외에 나오니까 막 좀 홍보는 되는데 우리 임준 선생이 1년 만에 봐서 그런지 말을 상당히 짧게 하네요. 언제 그렇게 터득하셨어요? 예? 예, 원래 말은 긴데 뭐 길면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저희 녹음을 3시간 반 했어요. 3시간 반 한 녹음을 1시간 10분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 골방에서 하듯이 3시간 동안 떠들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합축해서 해야 돼요. 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말이 많네요. 원래 저도 말이 많아요. 별명이 유재석이에요. 자, 그럼요.
그 4.28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4.28이 세계 이런 것 때문에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떠냐?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OECD 국가 산재 사망국 1위고 하루에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현주소 최근에 구미, 그다음에 화성, 김천, 그다음에 삼성의 화성, 최근에 여수 대림 폭발 사고까지 연달아서 대형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 얘기를 청주에 사시는 우리 기자님, 야 우리 방송에 기자 나오기 처음이에요. 그죠? 기자 나오기 처음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 발암물질 있지 않습니까?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 전국에서 발암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은 도시래요, 청주가. 네, 맞습니다. 네, 발암물질 제일 많은 청주에서 우리 기자님 오셨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해 보십시오. 네. 아니, 네. 멋있게 소개시켜 주기. 뭘 멋있게 시켜드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멋있게 소개시켜 주기로 해놓고 발암물질의 도시에서 온 기자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너무 좀 구겨지는데. 이해는 되십니까? 어떻게 청주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예, 우리 청주에서 불산이 유출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 직접 현장 취재하셨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저는 그 충청 리뷰의 김남균 기자입니다. 세상에 누군지 말씀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 충청 리뷰가 대단한 신문사예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경악시켰잖아요. 그 유명한 정우택 국회의원의 음모론 아시죠? 몰라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토널디도스 이것도 몰라요? 알지요. 네, 그것을 갖다가 최초로 보도한, 그래서 우리 국민을 경악시켰던 바로 그 신문사의 노동 전문 기자입니다. 요새 깔때기를 대야 돼요. 뭐 자기가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노동 전문 기자도 충청북도에서 딱 하나인 바로 그 김남균 기자입니다. 제가. 저희는 다 국내 유일이에요. 그리고요, 말씀드렸지만 발암물질이 이제 공장에서 30인 이상 그 기업에서 배출이 되는 그 화학물질이 다 공개가 돼요. 2011년도 통계가 이제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만 우리 동네가 1등이에요. 우리 동네가 1등인데 그것도 그냥 1등이 아니고 청주하고 청원이라고 하는 이 인구 80만의 작은 도시가 대한민국의 발암물질의 거의 37%가 이 도시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해 이제 구미 불산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책임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청주에서 이 사고가 있었어요. 이 청주에서 일어난 불산 사고가 제대로 검증만 됐으면,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질 수가 있었으면 구미 사고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청주에 또 여기서 삼성이 나옵니다. 이 삼성에 납품을 하는 GD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산이 누출이 돼서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청주 GD 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불산 누출 사고가 아니에요. 중요했던 건 뭐냐면 GD의 불산 누출 사고를 은폐했던 사건, 은폐 사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3년 동안 이 공장에서 불산 누출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만 빼놓고 충청북도에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 그 다음에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 그 인근 업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3년 전부터 그 옆에 있는 가로수가 다 말라 죽었어요. 한 달 사이에 순식간에 다 말라 죽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의 다른 회사의 기업에 있는 그 유리창이 이제 갑자기 색깔이 쭉 변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이거는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공장 옆에 되게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알 식품회사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원수들이 다 고사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이제 뭐냐 알고 봤더니만 이 지도공장이 불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뭐냐면 피해 보상 협상이 있었어요. 이 피해 보상 협상을 누가 이끌었냐? 충청북도에 있는 그 이제 환경 그 부서의 국장님부터 해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협상을 다 끝내서 보상 절차까지 다 마무리한 것이 작년에 6월 달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불산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불산 사고가 났는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만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이 사고 처리를 갖다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또 이제 용비 어천가 나오듯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도가 나서서 은폐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관들이 시치미를 잡았답니다. 이번에 우리는 수습을 잘했지만 예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시치미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불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증거까지 다 확보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정도를 확보해서 했으면 이제 인정을 하겠지. 이 상태로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공무원분들을 만났죠.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이 이것을 갖다가 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에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취재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의도가 뭐 있어요? 그 이전에 사고가 있었고 도가 알고 있었으니까 시민들한테 도가 이렇게 은폐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잖아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올 들어서 청주공단이 대단히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지대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죠. 2월 달에는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소 충격적인 회사입니다. 이게 되게 큰 회사잖아요. 예. 그 회사에 이 공장에 정규직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정규직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공장은 한 직원들이 110명 정도가 되는데 SK의 정규직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냐? 그 공장 전체 생산 부분을 갖다가 도급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디클로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또 SK입니다. SK 하이닉스. 여기에서 염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4월 달에는 오창 산업단지의 이제 대명광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또 이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꼭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사고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8월 달에 LG화학이라고 하는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다이옥산 폭발 사고가 있었죠. 8명이 죽었습니다. 8명이 죽었는데 구속된 사람은 잠깐 구속이 됐었죠. 근데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8명이 죽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이제 우리 충북이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 단양인데 단양에 이제 그 공장에서 다이옥산이 또 누출이 돼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 2명인가 아마 이렇게 또 중독으로 죽었던 사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발암물질 배출량이 1위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와 청원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통합 청주시로 나오는데 계란과 신자와 노른자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청주를 갖다가 삥 둘러싸고 있는 곳이 이제 청운입니다. 이구를 합치면 80만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이 이제 청주 산업단지하고 오창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발암물질의 40%가량이 여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암물질이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하는 거는 이제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에서 A그룹, B그룹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B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배출이 된 물질의 90% 이상을 디클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배출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B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발암 물질인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제재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 한 해에 7,900톤 정도가 전국에서 발암 물질이 배출이 됐는데 이 디클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요 청주에서만 한 3,000톤 넘게 이렇게 배출이 됐어요. 황당하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 청주의 특징은 뭐냐면 공단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발암 물질이 이만큼 그냥 대기 중으로 펑펑 나오는데 되게 불안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대책을 한번 물어봤어요. 지방정부한테 대책을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극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클로메탄은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환경부에서도 이거 발암 물질로 규정한 그 물질을 갖다가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배짱 있잖아요. 이게 무식한 건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용감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둘 다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고는 계속해서 뻥뻥 터지고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제 죽었던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그 사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요. 꼭 다치더라고요. 정규직 노동자만 죽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했잖아요. 정규직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도급회사의 실태를 봤더니만 2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1년 매출액이 67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인원을 모집할 때 이제 바깥에 이제 공개된 그 임금 수준을 보면 연봉 3천만 원을 보장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200명한테 임금을 주면 연간 60억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각종 관리 비용, 4대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한 65억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장을 운영하는 도급회사가 연간 기껏 거기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1억 내지 2억 정도일 거예요. 자, 그리고 사장 1명, 관리 직원 1명, 둘 있더라고요. 자, 이 도급회사가 실체가 있는 회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파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불법 파견을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도급회사는 관리 능력이 없어요. 관리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는 그 공장에 상주하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이 공장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관리하는 그건데, 거기에 상주하는 SK 이노베이션의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자, 당연히 여기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을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겁나더라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도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좀 제가 얘기하시면서는 그게 우리나라의 좀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발암물질이 많은 청주에서 오신 우리 김남균 기자님, 그죠? 네. 네. 이제 주된 원인을 오늘 우리가 헌주소를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김남균 기자님은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보시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하도급 단계에서,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문제. 네, 그러면서 하도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작업자의 과실로 대부분 치부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작업자의 과실이면 원청 해상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너무 좀 얘기가 길어져서 중간에 이런 거 한번 해줘야 해서요. 야외에서는 지금 저희는 4.28 세계 산재 사망 추모 문화제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 무방비다 공개 방송을 보신각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산재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나눠보고 있고요. 지나가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귀를 좀 쫑긋 세우셔서 듣다가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하도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 3월 14일이었나요? 그 여수 대림 폭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여수 폭발 사고가 여수 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난 다음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현장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써서 여러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개를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림산업이 원청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장이잖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뭐 여러 법제도 개선 이런 거 다 떠나서 원청인 대림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지가 없어요. 네, 의지가 없어. 네? 그래서 그 여수산단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대정비 작업할 때 건설 노동자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건설 플랜트 노동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도급 업체, 건설 업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당연히 아시는 게 없겠지. 그냥 기계만 고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원청인 대림 산업이 공사를 할 때 이 탱크에는 탱크가 터진 거 아닙니까? 사일로가? 이 탱크에 무슨 위험물질이 있었으면 이걸 다룰 땐 뭘 조심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노출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업법에는 아직 뭐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수 산단에 한 3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원청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의무는 안 돼 있지만 뭐 LG나 뭐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놈의 대립 새끼들은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교육도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벌금을 산업법 102건 해가지고 8억 4천만 원을 먹었잖아요. 좀 많이 먹은 거죠. 예? 지금까지 계속 폭발 사고 나니까 많이 때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은 기존에 보면은 거의 뭐 매기지도 않는데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매기겠다고 볼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전혀 이 유해물질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도 하지도 않았어요. 법상으로 이 도급업체인 건설업체와 이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하게 돼 있는데 대림은 구성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구성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우리 뭐 대책과 요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인 사장이 할 의지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뭔 일 나겠구나.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바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임진 선생님 저 사업주 처벌 원청 책임성 강화 관련돼서 뭐 예, 오랜만에 네. 발언을 하고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참 발언하기 힘드네요. 얼른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가야 돼요. 네, 뭐 틈이 없습니다. 틈이 발언할 틈이. 근데 뭐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제 소개도 안 하고 갔더라고요. 전했나요? 일단 제 소개를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책임이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놈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예.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이나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위험은 대기업에서 원청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SK라든지 대림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수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일을 시키는데 책임은 원청이 안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청 노동자들, 하도급의 노동자들, 하도급을 이제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거죠. 위험 작업을 다른 하도급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원청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원청은 노동자가 죽어도 자기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도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있는데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원청에 있는 SK라든지 삼성에 있는 기업이 그런 안전조치라든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싸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벌금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때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이 산업안전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사실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 지금 전혀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산업안전보호법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죽어나가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작년에 이마트에 노동자, 4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요. 네, 얼마였죠? 벌금이? 1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발 주체인데요. 고발을 했는데, 경찰 수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저한테 이제 검찰에서 날라온 거 보니까 100만 원, 지점장한테 50만 원, 그리고 이마트에 50만 원이 합쳐서 100만 원 벌금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마트는 안전조치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도급 주고 외주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최소한 이런 그 살인기업 노동자들 죽음을 이르는 이런 살인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쵸?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살인기업은 결국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호법이니 형법으로 처벌 못한다면 별도의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이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박수 받는 임준. 제가 이제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네, 두 분 다요. 네. 이렇게 이제 큰 사고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네. 죽지는 않았지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기업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꺼내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노동자의 부주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여기 우리 선생님. 기업체가요? 예.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생산 차질 전혀 없다. 사람이 8명이 죽었어도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취재했었던 모든 사업장들의 공통점이 그랬어요. 우리 기업은 저질이네, 저질. 한마디. 걱정 없다 이거죠? 생산 차질은? 네. 그러니까 가장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자기네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노동자들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사과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값 떨어질까 봐 이거 걱정합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이게 바로 뭐라 그럴까요? 그 양심, 인격적 수준? 저는 그 모습이 가장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박한 거죠, 기업이. 기본 이런 천박한 의식에서 기업을 생산한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기업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글로벌 어이없는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글로벌 기업 얘기한다면 최소한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인 것이지. 저는 정말 천박하다밖에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구미불산 때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뉴스를. 처음에 터졌을 때 구미 노동자 발 헛디뎌가지고 불산 누출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때 노동자 처음 한번 언급됐어요. 그리고 한 2주간 연일 9시 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한 번도 노동자 언급 안 되다가 열흘 뒤인가요? 경찰 조사가 발표됐어요. 예, 똑같이 노동자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때 노동자 또 한 번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처음하고 경찰 조사 발표될 때까지 그 양 끝에 노동자 한 번씩 언급되고 그 사이에는 뭐 언급됐어요? 예? 환경이죠. 고추, 고추, 네. 낙엽, 그러고 보니까요. 그런 거죠, 또 하나 거기가. 공통점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21세기 이제 되게 사회가 발전한 사회이긴 한데 이 불산 누출 사고의 원인이 네.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노동자가 네.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아니 청주 우리 GD 불산 사고도 있잖아요. 발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그 위험한 물질이 지나가는 관이 있잖아요. 네.
이 불산이 지나가는 관이 그냥 깨져요. PVC관이었죠? 21세기 첨단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불산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 과학적으로 발이다. 노동자가 발을 헛디디는 거. 예. 노동자 발 헛디디면 이거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진중한 남자 임준 선생님. 어이씨, 나도 박수 받아야지. 씨. 우리 임준 선생님 이때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우리나라 안전이란 이런 것이다. 예? 아니, 안전이란 사고가 일어나도 이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안전보호법상의 산업안전보호법을 지키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죽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비계 설치해야 되죠? 안전벨트 설치하고 일해야 되죠? 근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써서 사망하면 무슨 얘기 합니까? 노동자가 안 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어이없는 얘기가 안 맸어도 사실은 비계 때문에 이게 안전망, 그물망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떨어져 죽느냐? 결국은 설치하지 않고 이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사기간이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최첨단 건설회사다. 네. 정말 미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미치지 않았어요. 안 미쳤습니까? 아니, 뭐냐면 정상적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발을 헛디디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을 초일류 어떻게 삼성기업은 어떻게 수습하냐? 비닐 봉다리로 불산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문제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이걸 맞춘 것 같아. 금방 비닐봉다리 담궜다 그랬잖아요. 이제 문제. 이번 다른 선물이야. 비닐봉다리 담글 때 이 노동자들이 장갑을 꼈어요. 예? 근데 이건 확인되진 않았지만 신문이랑 몇몇 그 기사 언론에 흘렀던 내용인데요. 무슨 장갑을 꼈을까요? 자, 문제. 네? 생장갑! 무슨 장갑? 생장갑! 고무장갑. 자, 문제 객관식이에요. 1번 고무장갑, 2번 노란 고무장갑, 3번 파란색 고무장갑, 4번 뭐? 아니야, 4번 벌건 고무장갑, 5번 정답. 자, 아니,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자, 일로 나오세요. 억울해 하실까봐. 4번에 진짜 써있어. 보였죠? 벌건 고무장갑. 자, 뭐 확인되지 않은 빨간 고무장갑으로 대글로벌 삼성이 참, 뭐 아줌마도 아니고, 설거지하는 아줌마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제가 우리 또 내요? 선생님한테 질문 좀 하나 또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뭐냐면, 자, 이제 사고가 이렇게 자주 나니까 네. 매뉴얼을 만들어요. 네, 위기 네. 대응 매뉴얼. 어허. 네. 다 지금 완벽하게 이제 많이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사고가 났다고 옆 사업장이라든가 노동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청주가 사고가 많았어요. 1월 달부터 1월, 2월, 3월, 4월 계속 났고요. 예상을 제가 체출했어요. 매달 한 번씩 터질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매달 사고를 꼭 만드는 사람으로 원인이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청주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이 가장 잘 만들어진 청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접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는 있잖아요. 통보받는 방법. 네, 맞습니다. 다 뉴스 보고 알았대요. 여기가 내는 문제는 그 상품이 없어요. 원래 문제는 저만 내는 거고. 상품도 없어요. 상품 있어요? 상품이 있어야지. 상품을 내라. 왜 사회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진행자를? 뭐야 이게 도대체. 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참 이럴 줄 알고. 없네? 자, 이거라도. 자, 커피라도. 네. 자, 우리 이쯤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야외 공개 방송의 맹점이에요. 안 그러면 뭐 골방에서 3-4시간 떠들어도 되는데 우리끼리
좀 정리해야 돼. 뭐 정리는 원래 진행자가 하는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원래. 그래서 오늘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막으려면,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으려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사업주 중에도 진짜 사장, 진짜 사장, 원청이라고 하는 진짜 사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주 처벌은 강한 특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청은 산안법을 개정해서 원청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주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뭐, 그렇게 정리되네요. 아니,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네. 나와야 돼, 원래. 원래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두 개로 정리하자고 콘티는 알려드렸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콘티. 여전히 중요한 거는 뭐 노동자가 더하실 때. 발을 헛디디면 안 돼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게 금지시켜야 돼요. 아, 그럼 어떻게 그럼 다리 몽댕이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럼 뭐 우리 예. 이제 우리 전문가가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기자님,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생중계, 아프리카 TV. 예, 예. 아, 우리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를 또 녹화해가지고 팟캐스트 방송에 올릴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시청자, 지나가신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두 분이서. 예. 제가 먼저. 예, 그러시죠. 금방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업살인법이죠. 사실 법안 이름은 뭐 기업살인법은 아니지만 이제 결국은 거의 살인행위다 이거죠. 기업이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 쪽에서 특히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랑 이제 국회 의원들이랑 같이 이런 이제 기업살인법 관련된 이제 제정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나가신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기업살인법 제정에 동참하셔야지 실제 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기업주, 원청 사업주, 특히 사업주의 과시대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29조 문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 강화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원청의 책임 강화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까 이제 발암물질도 나왔지만 현재같이 산업안전법이 나열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것만 취하면은 이제 사업주가 면죄부를 받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있어서는 노동자 건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청의 책임 그리고 포괄적인 책임들을 하기 위한 전면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직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다거나 그래서 기존에 정말 낡은 산업안전보호법,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만들었던, 전두환이 단지, 군사독재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치부들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산업안전보호법은 전면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업안전보호법, 노동자에 의한, 길어지고 있어요. 예, 법을 좀 만들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 얘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김남기 기자님. 이제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봉다리로 불산을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봉다리보다는 좀 플라스틱 통이라도 이렇게 그런 정도로 좀 기업의 자구책에 노력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해 이제 8명이 죽었던 이제 사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전기를 방지하는 페인트가 좀 고가거든요.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났었어요. 자, 이렇게 기업이 비용을 단순하게 안전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비용의 문제로 보지 말고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이런 걸로 보고 많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각종 사고들이 지금 청주만 보더라도 공장과 주택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창문 하나 열면 공장 문을 바로 벗어나면 대규모 아파트 공동 주거구역이 있고 사실은 이런 규제와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노동자들의 건강만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가 가장 해야 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지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기자는 틀려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자, 4.28 그날, 일부 4.28 그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출연료 없어요. 네, 출연료도 없는데, 이 먼 길을, 청주와, 왜 마이크를 드세요? 인사하려고. 차비도 안 없더라고요. 근데요, 고려할 수 있어요. 우리 초모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자, 1부 순서 이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 노래를 물들다 노래패 노래 공연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박수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나오시나요? 네, 한 분입니다. 예. 예, 여러분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발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예, 너무나 상식적인 거,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기업의 이윤보다 앞에 있다는 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잘린 손가락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보통 이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래는 물더 팀 이따 노래 하실 거죠? 네? 단독 공연을 이분들이 하세요 또. 네, 이분들이 일단은
한 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나오셔서 하시니까요. 그때 노래를 많이 듣는 걸로 하고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